안녕하세요. 개념상상 수학학원 조장선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숙명여고 1학년 중간고사를 간략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어제 치러졌고요. 간략하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작년 시험과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그러면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간략히 말해서 어려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숙명여고 예년 그리고 재작년 시험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평이한 정도의 수준이었고, 작년과 어려워졌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숙명여고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확 어려워진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등급이 100점이었던 컷이 이번 중간고사 기준으로 아마 90점 초반에서 컷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1등급, 2등급 없이 3등급을 바로 받았던 게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크고,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고사부터 좀 어렵게 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 때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작년에는 중간고사가 굉장히 쉬웠고 기말고사가 어려웠던 반면에 올해는 중간고사부터 조금 난이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자기 점수 받은 걸로는 아직 등급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등급은 나와봐야 알 것 같고, 두 번째로 작년 시험과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를 짚어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범위가 일단 넓어요. 작년보다 범위가 넓어졌어요. 작년에는 방정식이 안 들어가고 2차 함수까지만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그 다음 단원인 방정식까지 들어가서 아마 이 범위 넓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봤던 게 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지에서 봤었어야 될 텐데, 그래 방정식에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 이제 이게 뭘 의미하겠냐면 다음 시험 기말고사 때는 이제 방정식 다음 부등식부터 시작할 테니까 원의 방정식이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원의 방정식은 작년에 안 들어갔었는데 원의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 기말고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거. 두 번째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일단 단답형에서 단답형 문제들이 작년 같은 기준은 어땠냐면 1번 단답형 1번 안에 1번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 안에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아주 잘게 문제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2.5점, 3.5점 이렇게 작은 배점들에서 하나 정도 실수해도 3.5점은 챙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답형 1번 하나로 끝나고 단답형 2번 하나로 끝나서 하나가 5점 몇 점, 5점 몇 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열심히 풀었다가 마지막에 계산 실수 딱 한 번 한 걸로 5점이 통째로 날아가서 0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수 배점 간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나의 실수가 치명적으로 바뀌었다. 작년과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이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큼직한 문제들로 해서 7문제로, 작년엔 6문제, 큼지막하게 6문제였는데 7문제로 하나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객관식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객관식도 하나 더 늘어서 전체 문항수가 작년에는 20문제였는데 올해는 22문제로 객관식과 서술형, 단답형에서 하나씩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배점은 똑같이 단답형에서 35점 만점의 문제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주는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 문제들이 연계율이 너무 낮았어요. 연계율이 많이 낮아졌다. 작년 같은 기준은 20문제 중에서 14문항이 프린트였거든요. 프린트에서 나왔다. 프린트에서 아주 유사하게 프린트 유사. 그리고 5문항이 교과서 인 반면 그러면은 20문제 중에 이미 봤던 문제들이 19문항이나 돼서 그냥 다 봤던 문제를 한 번 더 숫자만 바뀐 걸 한 번 더 푸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22문제 중에서 학교 프린트에서 체감을 할 수 있는 변형은 3문제. 그리고 교과서 문제가 교과서 4문제. 그리고 프린트의 출처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가 7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중 문제집이나 학원 내신 대비 교재 거기서 나왔다고 보면 되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벌써 22문제 중에 기껏해야 봤던 문제들은 아마 확실하게 봤던 문제들은 7문제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었을 거고, 여기서도 물론 실수가 유발되도록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면 7문제 정도는 한 번쯤 봤던 문제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였고, 나머지는 유사함을 느끼기는 힘든 시중 문제집에서 연습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시면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이건 교과서 266페이지 있는 문제인데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숫자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2번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게, 2번 문제는 보통 시중 문제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수분해 문제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70이나 66처럼 숫자가 크면 계산이 약한 친구들이 여기서 한 번에 답이 안 나오고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걸릴 수가 있었겠죠. 다음 3번 문제는 또 평이한 시중 내신 대비 교재 정도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4번이 바로 학교 프린트 6번째 문제를 숫자만 변형한 문제로 요거는 연습했으면 확실하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5번도 학교 프린트에는 없었고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 문제집이나 내신 대비 교재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를 풀 때 잘못하면 너무 어렵게 풀어서 한 번에 쉽게 풀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자칫 잘못 풀 수 있는 문제, 혼자서 잘못 연습했으면 어렵게 풀어서 시간을 여기서 많이 허비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연습이 어느 정도 연습이 좀 필요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연습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보면 6번은 프린트 10번째 문제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건 자체가 아예 똑같고 물어보는 것도 약간만 바뀐 정도,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7번도 이거는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있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8번은 교과서 문제, 연립방정식. 이번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 방정식까지 범위가 들어가서 연습했어야 됐던 문제고, 이게 만약에 숙명여고 반이 아니라 그냥 연합반에서 수업 들었으면 아마 연합반 진도는 2차 함수까지였을 텐데 방정식 연습이 부족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8번, 9번 문제는 교과서에 아주 이 단원에 해당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연습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였습니다. 2차를 3차로만 바꾼 것 뿐이니까 요거는 평이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 복소수 문제였는데 이게 학력평가가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30문제 100분 주고 푸는 문제라서 한 번도 안 보고 이 문제를 접했으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복소수는 이 정도면 많이 연습했던 문제다. 복소수에 관련된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반드시 나오는 한 문제였고, 넘어가 보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학력평가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와 아주 유사하죠, 보면.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봤거나 한 번도 안 봤거나 아니면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넘겨서 바로 인수분해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음 이것도 프린트에 없습니다. 프린트에 없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가져왔는데, 이 정도는 꼭 모의고사 출처가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집에 들어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고요. 13번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지 중에서 출처를 찾기 힘든, 아마 출처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13번은 교과서에도 없었고 학교 프린트에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의고사 최근 연도의 모의고사에도 없었던 걸 봐서는 학교 선생님이 아예 독창적으로 만드셨거나 아니면 아주 예전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얘도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니까 아무래도 최소값도 구해야 되고 최대값도 구해야 되는 생각을 2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제법 먹었던 문제 같고요. 평소에 복소수 순환 관련된 문제를 많이 연습했으면, 어떤 자연수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걸 찾는 연습을 했으면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4번 문제 봅시다. 14번 문제도 학교 프린트에는 없었는데 바로 최근 6월에 나왔던, 그러니까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많아서, 계산 많고 시간도 좀 걸리는, 처음 봤으면 아마 한 번에 바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학생들이 아마 많이 틀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2차 함수 문제였고요. 이것도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변형했는지 한번 봅시다. 기존에 있던 문제는 최소값을 g의 p라고 하자. 그래서 p가 -1일 때, 2분의 1일 때 각각 한 번씩 문제 풀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제는 약간 변형한 게, 문제 풀어서 답을 내면 18이 나오도록 상수 q의 값을 구해보자, 역으로 물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쉬웠을 텐데 안 보고 처음 봤다 하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음 16번은 교과서 문제라서 그냥 주는 문제 같지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면, 바로 짝수항의 개수들을 물어보는데 뭐가 빠져있냐면 A0가 빠져있어서 이게 실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선생님이 아무래도 요거를 함정으로 잘 넣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요런 거 놓치기 쉬우니까 아마 이거 틀린 학생들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봅시다. 17번 문제도 프린트 첫 번째 문제인데 변형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사실은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이 정도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질문 자체가 fx의 제곱 정도까지는 어떻게 풀었을 거냐, 학생들이 못과 나머지 설정하고 이 정도는 적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다 적기는 쉽지 않죠. 아마 좀 스킬을 요하는 나눗셈 문제에서 어느 정도 스킬을 높인 상태여야만 이거를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풀이해준 그 영상 찍었던 대로만 이 문제를 연습했으면 아마 다들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해서 세근을 직접 찾는 문제인데, 이것도 약간은 어려웠던 포인트는 뭐냐면
개수의 크기가 보통은 최고차항 개수를 1로 하고 여기를 12로 주면 개수의 순서를 역순으로만 줬어도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요. 이렇게 줬으면 다들 엄청 쉽게 풀었겠죠. 근데 개수의 순서를 역순으로 줘서 조금 더 한 번 더 꼬여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도 모의고사 기출의 유사함을 찾았는데 이것도 뭐 모의고사 나왔다는 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 이 문제는 그냥 뻔한 시중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작년 9월에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4차 방정식 문제는 이게 또 어려운 점은 이 문제처럼 내신 대비 교재에 있던 문제처럼 치환해야 되는 게 바로 눈에 안 보이고 인수분해를 했다가 다시 풀어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요 문제나 20번 문제가 조금 한 번도 안 봤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번은 이것도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래도 숫자가 꽤 크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간도 아마 빡빡했으면 여기 좀 풀 때 아마 허겁지겁 푸느라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2번은 블랙라벨 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교재 다른 학교 기출들에서도 기출된 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했으면 괜찮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질문 하나만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둘 다 물어본 걸 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을 좀 하려고 조금씩 어렵게 내려고 애쓴 게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이 작년과 비해서 많이 어려웠고 그래도 이 정도 연습했던 친구들이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번 시험은 어제 치러졌던 이번 시험은 이렇게 간략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패턴을 바탕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는 기초 실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실력을 시험 2주 전까지 기말 시험 2주 전까지는 다른 학교들 기출 그리고 블랙라벨 수준의 난이도까지 2주 전까지는 기초 실력을 쌓아서 많이 끌어올려 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2주 전부터 시험 2주 전부터는 중간고사에 나왔던 그 출처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교과서는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함정이 파질 걸 염두에 둔 상태로 교과서를 대비할 것. 두 번째로는 학교 프린트 물론 해야 됩니다. 학교 프린트 선생님이 바꿔주는 숫자 바꿔서 제출해주는 그 제출제해주는 숫자 변형된 문제까지 완전히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로 정복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프린트에 담겨있지 않은 최근 모의고사 문항들을 시험 2주 전에 해서 최대한 나딛게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를 낮출 수 있겠죠. 체감 난이도를 낮춰줘야 시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은 실수까지 줄일 수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타임 때는 시험 2주 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교과서, 학교 프린트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 요게 대비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주 전까지는 기초 실력 많이 쌓고 2주부터는 교과서,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하도록 기말고사를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치렀던 2021년 숙명여고 1학년 중간고사 간략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